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과거 군 사이버사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9인 2017년 8월 달에 국방부와 국방조사본부 여기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수차례 방문을 해서 그 댓글 수사를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열람을 했다. 군 관계자들 면담하고 그리고 9월 초쯤에 수사단장, 수사팀장 뭐 이런 사람들 4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왜 사건을 조작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었는데 이게 뭐냐면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뭐 댓글 관련한 댓글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정치색을 띤 활동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후에 뭐 수사를 통해서 뭐 김관진 전 장관 기소되고 뭐 하긴 했지만 이게 전체 댓글의 뭐 한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 사실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관계자들은 이걸로 뭐 다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법원의 판결, 수사와 판결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 댓글의 1% 정도인 것의 정치성 그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댓글 요원 같은 경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놔둬도 정치성을 그 중에 1%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북한과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대북 문제나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본인도 모르게 정파성을 띠는 댓글을 남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여튼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조작했느냐 이렇게 행정관이 막 따져 물으니까 그로부터 석 달 뒤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됩니다. 재수사를 통해서 구속이 되고 근데 또 열흘 만에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불구속 기소가 되긴 됐는데 최초의 2014년에 군 그 수사 기록은 사실은 김관진 전 장관은 이때 왜 여기에 관여 안 했다.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걸 재수사해서 김관진 전 장관을 구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까지 징역 2년 4개월. 이렇게 해서 대법원에 이제 지금 계류돼 있는데 글쎄 뭐 이건 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 군 수사 기록 이걸 보려면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가서 무단으로 내가 보자 이래 가지고서는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이걸 봤고 보여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지는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뿐만 아니고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의 위세 정말 세다. 왜냐하면 사실은 행정관이 그냥 정부 부처로 따지면 뭐 3급도 있고 4급도 있고 5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 일종의 대리하고 있는 수석 그 사람들이 뭐 심부름시키거나 뭐 이러면 그걸 일선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뒷배경이 막강하니까 호가호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죠.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들은 유난히 그런 위세가 당당했다. 왜? 그거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군이나 검찰이나 뭐 이런 데에 대한 일종의 개인적 적개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예가 이런 거 있습니다. 2019년에도 뭐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죠.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 문제를 논의할 테니까 만나자라고 얘기해서 용산에 그 어디 밖으로 불러내서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논란이 많았었죠. 아니 행정관이 불러낸다고 육군 참모총장이 쪼르륵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 문제를 논의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번에 그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그와 관련해서 하나 드러난 것이 있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해경을 방문했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경을 방문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따졌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을 이 해경에서는 해경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해경 인사에 개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뭐 직권남용 가능성이 뭐 대단히 높은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최근에 뭐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북한 그 어부 조기 송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 두 사람 뭐 고발당했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의혹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당했고요. 뭐 이것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블랙리스트는요, 역대 정부가 다 있었죠. 근데 그거를 문서화해서 집행을 했느냐 아니면 또 구두로라도 집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 100여 차례 이상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광철 선임행정관의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간에서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 첩보보고서라는 거를 백원호 민정비서관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컨트롤 타워였는데 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또 울산시장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연루된 사람 한병도 정무수석 뭐 있죠. 그 다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있고 아까 얘기한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 다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하여튼 관련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잘 아시다시피 북한 귀순 어부 조기 송환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뭐와 연관이 돼 있느냐, 왜 2019년 11월 2일 날 귀순한 그 어부들을 뭐 자필로 귀순을 확인하는 그 진술서도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용 안보실장 국회에 가서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그 보고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왜 거짓말을 했느냐. 무엇 때문에? 물론 뭐 그게 그 2019년 11월 27일부터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문제. 아마 그 친서를 5일날 같이 보냈고 귀순 어부를 북한에 보내겠다는 것도 북한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보냈거든요. 그 날짜가 똑같이 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순 어부의 조기 송환이라는 것을 북한에 선물로 줘가면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좀 와주세요 라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 그 사실 자체도, 그러니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도 까맣게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가 11월 21일 날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실제 김정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행했고 기획해서 실행한 사람이 바로 정의용 안보실장일 것이다.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도 당연히 북한 귀순 어부 조기 송환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테니까 이 또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잘 아시다시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보고서 조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산업정책비서관 한 사람만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줄줄이 엮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 관련해서 그 당시에 균형인사비서관 뭐 이미 처벌을 받았죠. 뭐 등등.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지금 딱 떠오르는 얘기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발언입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주당 출신이었고 민주당을 탈당해서 법사위원회에 가 있는데 그 사람을 법사위 안건조정심사위원회에다가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향자 의원을. 근데 안건조정심사위원회에서 검수완 박을 양향자 의원이 반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영배 의원을 의장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때 양향자 의원이 폭로를 한 게 있죠. 검수완 박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람 20명이 줄줄이 감옥에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거론되고, 이 시점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벌써 10명이 넘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럼 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검수완박을 안 했다면, 검수완박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리고 대선에서 지고 나서 검수완박을 했을 경우에 여론이 악화되고 지방선거를 참패할지 모른다 하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를 지켜야 되겠다. 20명 이상이 줄줄이 감옥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 둘씩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지금 벌써 10명을 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 내지는 뭐 위험, 정치적 부담, 이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그 지도부에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검수완박을 이렇게 밀어붙였구나. 그래서 검수완박은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10일부터 집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검경협의체라든가 아니면 뭐 경찰청 뭐 수사 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9월 10일 검수완박법 시행되기 전에 검찰이 이미 그 수사 중인 사건은 그 이후에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 등을 이용해서 이 검수완박에 대처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현재 이 검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향자 의원이 얘기했던 문재인 청와대 줄줄이 구속 20명,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였구나. 근데 그 이유가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바로 이런 사이버사 댓글 수사기록 무단 열람,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사건, 그 다음에 해경 인사 개입,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그 다음에 북한 귀순어부 조기 송환, 이런 것들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이런 것들이 모든 청와대 수석실에서 연루 안 된 데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그걸 자기네들이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저지른 거는. 그러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지켜야 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서 보면 밀어붙일 이유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자, 지금 이제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밀어붙였던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벌써 문재인 청와대 사람 10여 명 이상이 연루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20명 이상이라고 한 것을 곧 채우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